네, 안녕하세요. 와주스키입니다. 오늘은 낙폭 과대주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쉽진 않죠? 왜냐면 잘못 잡으면 더 밑으로 하락하거든요. 그래서 이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꽤 어렵고 숙련된 사람들만이 사실은 낙폭 과대주를 잡기도 합니다. 주식에 대한 그 이해도가 깊어야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 확신 아래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오늘은 개념 정리를 좀 하면서 누구나 좀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. 낙폭주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. 다양한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과 같이 시장이 막 안 좋고 하락할 때 보유한 현금으로 접근하는 겁니다. 자, 어제 제가 역사이클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개념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이 확대가 되면 이제 뭐 낙폭으로 가는 거죠. 자, 먼저 이 원리가 있습니다.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에서는요, 그 하한가나 또는 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종목마다요. 자,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. 하한가나 큰 급락이 나오면요, 통상적으로 그날 그 빠지는 날은 반등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. 이게 규칙이에요. 그날은 반등 노려서는 안 돼요. 왜요? 하한가나 큰 급락이 나오면 어떤 심리가 지배를 하는가? 공포 심리가 지배를 합니다.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그 시장 상황 속에서 막 던지고 매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잡는다?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제 저점인 줄 알았다가 더 밑으로 뭐 지하실로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이런 매매는 그래서 공포감이 지배할 때는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럼 언제 하는 것이 좋냐? 이날 큰 급락 또는 하한가 이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하시면 됩니다.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공포가 지배합니다. 그리고 장 끝나면 뉴스가 막 나오죠. 뉴스가 나오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뭐 파냐 마냐 막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공포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또 하락을 합니다. 추가 하락을 또 해요. 다음날. 왜요?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. 그럼 이 당일날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다음날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. 다음날도.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. 다음날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 확률이 이제 꽤 높아요.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. 공포감이 당일날 지배했죠. 다음날 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? 개파락하면서 공포감이 2배가 됩니다. 공포감이 2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? 또 급락이 나와요. 근데 이 또 급락 나왔을 때가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이제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러한 종목이 매일 나오지 않아요. 매일 나오면 매일 너무 쉽게 돈 벌겠지만 매일 나오지 않아요. 뭐 한 제가 경험상 2달에 한 번, 3달에 한 번 이런 식입니다. 이런 사이클은요. 그래서 이건 알아가고 가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우리 한국 증시는요, 자주 폭락을 하고 자주 무너지고 자주 악재가 발생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추가 하락 다음 날부터 이제 반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셨죠? 정리할게요.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매매는 아니거든요. 공포가 지배하는 날은 당일입니다. 근데 이 공포가 추가로 또 발생하는 건 다음 날. 그래서 이 다음날 공포로 인해서 또 밀어버리면 그때부터가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진입을 한다. 그러면은 다음날 또 공포감으로 인해서 밀어낼 때 그때부터 매수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에디슨 EV 차트를 매매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날 점하를 때렸죠. 하한가가 나왔습니다. 하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이제 중요하죠. 다음날 어떻게 되냐? 시초가가 개파락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. 자, 많이 흔들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지났고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락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바닥을 정확하게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보합을 줬기 때문에 밀린다 할지라도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보합을 줬기 때문에
이유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. 여러모로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봤다가 이제 하락을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좀 빠지긴 했어요. 근데 빠지고 나서 만약에 당일날 사는 건 아니고 또 한 번의 어떤 공포감으로 또 빠진다. 그러면 추가로 2차 매수까지 계획을 했습니다. 근데 이때까지가 한 마이너스 6인가 5인가 이거밖에 안 돼서 이때는 물 타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낙폭주를 잡으려면 내 생각보다 공포감 때문에 한 번 더 뭐 마이너스 10%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밀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럴 때 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에 대해서 물 타지는 않습니다. 이 정도로 물 타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팔았는데 어제 사서 오늘 장 초반에도 추가 매수를 안 했죠. 네, 시초가 개파락하고 또 시장 밀리고 이럴 때 사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밀고 공포가 좀 극대화됐을 때 그때 2차 매수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오늘 장 중반에 슈팅이 나와서 한 14% 정도 수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.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. 여기 이 라인이요. 점하를 찍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리 매도를 한 거죠. 힘을 봤을 때는 추가 슈팅도 가능했지만 제가 매수 슈팅이 나오는 이 순간 때 쉬지 않고 한 10%를 그냥 바로 찍었거든요. 14%를 단 5분 만에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급락이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한 15,000원까지도 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15,000원까지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사자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바로 슈팅이 나와서 매수를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어쨌든 대응을 해서 매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. 중요한 거는 다시 복습하지만 내려갔을 때 공포 심리로 인해서 한 번 더 밀 때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.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또 밀 수도 있어요. 밀 수도 있습니다. 자, 밀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민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면 여기도 꽤 깊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.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마냥 떨어지진 않죠. 자,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. 악재가 붙었습니다. 에디슨 EV가 악재가 붙었어요. 어떤 거냐? 뭐 쌍용차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악재였어요.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죠. 거절이 나오면 최악의 악재인데 정확한 악재가 아닙니다. 정확한 뭐 결론이 아닌 거예요. 약간 두리뭉실한 거죠. 이런 걸 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. 말장난인 거죠, 이런 게. 예를 들어서 심사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뭐 이래저래 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재료가 완전 소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보통 못 올라와요. 소멸이 됐기 때문에 못 올라옵니다.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목표 가격이 한 여기쯤에서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소멸이 되면 슈팅은 못 나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슈팅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이런 종목을 하시려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종목은 피해야겠죠.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. 자, 또 하나 종목을 볼게요. 제가 매수는 못했는데 노리고는 있었지만 매수는 결국 못했습니다. 두산중공업입니다. 자,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보시면 유증 악재가 크게 나왔어요. 근데 이 재료가 소멸됐나요? 원자력 발전소 뭐 호재나 소멸 안 됐습니다. 해외 진출을 위한 유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쨌든 유증 자체 좋은 게 아니에요. 주식 값어치가 하락이 되니까요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.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? 하락하는 이 악재 당일날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이때 매수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낙폭과대주 잡으려고 어설프게. 이런 경우는 안 돼요. 바닥이 어딘지 모르거든요. 당장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던질지, 얼만큼 나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. 이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죠. 이 다음에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수는 못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게 밀린 게 한 3%밖에 안 됐었어요. 밀린 폭이.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원래 그렇게 크게 밀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5% 정도를 노렸습니다. 5% 정도만 빠지면 두산중공업 치고는 많이 빠진 거잖아요.
에디슨 EV는 워낙 급등주니까 마이너스 2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. 근데 두산중공업은 그렇진 못합니다. 그런 관점으로 요 정도까지 밀리면 잡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가 됐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. 두산중공업 특성상 이건 슈팅 노려야 돼 하면서 뭐 10% 20%를 노리기는 좀 어려운 주식이긴 하죠. 현실적으로는요. 현실적으로. 그리고 올라오는 가격대가 이제 매물대에 도달을 하죠. 이 라인.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매도를 했을 겁니다. 샀다고 하면요. 못 샀지만. 자, 이런 식으로 이 낙폭 과대주를 잡는 테크닉은 이렇게 좀 공식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법이든지 배워두고 나중에 써먹을 때 그때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. 실제로 들어가는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매수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이게 한국 여러분이 참 힘들어하게 하는 이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기회를 계속 줄 겁니다. 기회가 나와요. 그 기회를 잡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잖아요. 안 좋잖아요. 폭락합니다. 그럼 내가 스윙이나 보유하는 계좌가 손실이 날 거예요. 손실이 나는데 이 폭락할 때 또 폭락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때 만회를 해야 됩니다.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기 위해서는 기회가 자주 오진 않죠. 폭락이. 그럼 이 만회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와 좀 배워둔 좀 기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. 그럼 이 손실난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복구가 되면 또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